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한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SX에 대해서 전략을 잘 구사했고, 거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옮겨가는 과정에 마지막 잔여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잘 피해 가셨다고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SX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때, 왜 여기 주가가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거래 정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과거의 데이터는 이제 차치하고 하나의 그 머큐리의 의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상장할 때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됐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사야 된다라고 했던 건 50%의 지분을 보유한 머큐리. 자, 사모펀드죠. 주식을 어차피 정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에서 요 타점을 한번 보시죠.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예. 35,000원에 대주주가 팔았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났죠. 그리고 나서 리바운딩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4,200원에서 42,000원까지의 10배. 이건 20년 동안의 자료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왜 이날은 35,000원으로 끝났을까? 자, 35,000원으로 끝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해요. 뭘까요? 요 부분을 보세요. 이 종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36,000원대 끝났죠? 대주주가 판 가격은 얼마입니까? 35,500원. 근데 이날 종가는 얼마요? 35,500원. 자,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머큐리는 인적 분할 8대 1을 통해서 니켈과 리튬을 통해서 상장을 시켜놨다 이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건 뭐다? 주가를 끌어올리되 본인들이 나가려고 하는 거래량을 동반시키려고 한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빠졌을 때에 대한 주가 민감성을 본 거고, 그리고 반등. 자, 쉽게 말씀드릴게. 대주주가 여기서 35,000원에 팔았어. 그쵸? 근데 이 가격에서 가격을 보지 마시라고. 8대 2. 인적 분할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STX와 그릴로지 얘 둘을 합친 시가총액을 봐야지. 자, 봐요. 쉽게. 여기서 얘네들이 왜 35,400원을 종가 부근대인 가격을 유치했냐면 대주주가 일부 팔았던 가격이 이날 종가라고.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그릴 로지스를 찍어드렸죠. 왜? 더 빠진다고. 왜? 그릴 로지스는 시가총액이 2,400억이었어. 바로 전날 상한가 치고. 그리고 SX는 8,900억. 이 둘을 합치면 얼마예요? 1조? 한 1.1조라고 칩시다. 1조 1,000억. 근데 이날 거래 정지됐을 때 얼마였죠? 1.1조. 자, 얘네들 특명은 뭐였을까? 첫날에 1.1조를 사수하라. 얘가 아니고 기업을. 자, 오늘은 왜 이 부분대에서 주가가 더 빠지는 않았잖아. 이유가 뭘까? 자, 그릴로지스는 오늘 급락을 했을 거야. 추가적인 급락. 이거든 저거든 다 빠졌긴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릴로지스 봅시다. 어제까지는 올랐지만 자, 얘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어제 올랐다가 그냥 단순하게 차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STX는 한 8% 정도 빠지고 있었고 얘는 오르고 있었죠. 17%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확한 시총 개념으로는 1.1조 원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근데 왜 1.1조 원을 지키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냐라고 한다면, 자, 블럭들이 있다고 하죠. 각 자산운용사의 일정 부분의 수량을 배정을 한다. 근데 대주주가 여기 4%의 지분을 줄였던 게 35,000원이라고. 35,000원의 지분을 줄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을 지켜내긴 했지만 그 다음 뭐다? 여기서 받아먹은 자산운용사가 있잖아. 얘네들은 여기까지 갔을 때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이 가격에는 팔질 않아요. 상승할 때만큼은 두들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운용사 추가적인 블록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실시간 날짜마다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장전이라고 해서 오늘 34,000원이죠. 자, 블락딜. 그 다음에 이 장 종료가의 블락딜. 이 블락딜의 수요량들을, 즉 대량 거래죠. 할인가. 그 할인가가 결정되게 되면 무조건 그 가격에서 밀려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다? 1번 시나리오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블락딜 가격 이상에서 무조건 팔고 나서 거래를 해라. 교차 거래를 하라고 했잖아요. 로지스와. 자, 2번 시나리오. 아래에서 시작하면 받아서 거래를 해라. 이거 여러분들은 오늘 이게 그냥 하나의 17% 급락이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3번의 거래를 하시라고. 자, 오늘 꼴이 마이너스 22%까지 급등했죠. 시초가는 34,000원 시작했죠. 때리고 나가라고 했죠. 때리고 팔고. 마이너스 22%는 어떻게 된다? 이 가격. 얘네들이 받아먹은 가격이니까 이 가격까지는 지키려고 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 가격을 지킨다고 한다면 리바운딩은 어디까지 온다? 마이너스 8%. 쫓아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가격이 얼마 되면 하라고 했어요. 자, 28,000원. 이 가격. 요. 그쵸? 블록딜 내일 무조건 이 가격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자, 전략은 하나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는 제가 가격도 1, 2번을 적어놨는데 무조건 그 하단선에서 시작하면 블록딜 가격 미칠 거예요. 머큐리는 무조건 팝니다. 내일부터는 무조건 팔아요. 그러면 사서 팔고 거래를 하세요. 아시죠? 반드시 위로 보지 마시라고. 왜? 주가 끌어올리는 의도는 분명히 존재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루어졌던 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국제 리튬 가격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국제 리튬 가격이 6% 반영됐을 때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였을까? 리튬 가격의 진정과 동시에 이런 세부 업종들의 반등을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는 이런 부분. 지금 유가가 올랐죠. 자, 유가 밀접합니다. 유가 상승. 그러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2차 전지에는 호재죠. 자, 단발성인 재료.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다고 했죠. 리튬 가격 폭락을 두려워해서 상장일을 13일에서 15일 날 연장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틀어막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거지 무서워서 이 상장일을 옮긴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는 오늘 어떤 형태가 나왔을까? 이게 리튬 가격을 반영한 시세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근데 오늘 반등을 줬다 못 줬다? 못 줬죠. 뭐 때문일까? ETF 공매도 펀드. 이게 시장을 갖다다 붙이기만 하면 끝도 없는데 오늘 SX에 빠졌던 이유는 인적 분할에 대한 시나리오 일부분 그리고 뭐가 있다? 2차 전지 업종으로 지금 묶어버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로지스 같은 경우에 물류 사업을 담당을 해서 제외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SX는 사업을 뭘로 진행을 했을까? 각각 증권사의 업종 분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뭘로 되어 있냐? 상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2차 전지 광물로 되어 있는지. 이 광물로 되어 있어서 2차 전지 산업이 된다고 하면 ETF 펀드에 추가가 돼서 같이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죠. 절대 가격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라. 왜? 무슨 말을 했어요? 요 로지스도 또 상한가 간다 막 난리치는 분한테 제가 말했죠. 다시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저는 어떤 이런 뭐 선의의 의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4만 원을 절대 넘길 수 없다. 가격에 대한 부분에 4만 원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일에 이걸 들어올리게 되면 SX는 오늘 22%까지 빠졌던 게 아니고 27%까지 추가 급락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머큐리는 뭐다? 최고가에 팔진 않더라도 자산 운용사에서 내 지분을 나눠서 받아갈 수 있게끔 가격만 형성하면 된다 이거야. 왜? 평단가가 얼마야? 5,000원이잖아. 5,000원에 받아간 사모펀드 머큐리는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왜? 의도는 최고가에 팔고 싶겠지. 다만 받아가는 데서 최고가에 안 받아갈 거니까 주가의 어느 정도의 조정, 그리고 각 자산운용사 어제 48군데라고 했죠. 얼마에 받아가실래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를 받아가진 않아. 이 작은 걸 받아가진 않는데 STX를 얼마에 받아갈 거냐라는 의도는 분명히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머리 위에서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의 시나리오와 2번의 시나리오.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가가 분명히 얘네들 자산운용사에서 오케이한 블록딜 예상가 밑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받아내라. 자, 두 번째. 어떻게? 블록딜 윗가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팔고 다시 거래해야 됩니다. 윗방향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아시죠? 자, 일단은 월요일날 전략은 두 가지 시나리오 나눴습니다. SX 월요일 가격, 블록딜 가격. 자, 블록딜 수요라는 부분은 그들도요, 시장을 보고 어떤 업종의 분위기를 충분히 참고를 해서 블록딜을 합니다. 얼마에 가져가실래요? 얼마에 가져갈까요? 얼마에 드릴게요. 이 협상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표이사도 13일에 상장을 시킨다고 했다가 15일로 연장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요번에 한번 영상을 찍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위만 가는 거에 베팅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했죠. 왜? 마이너스 10% 올랐다가 보합까지 가도 10% 수익이고 10% 오르는 종목이 20%까지 오른다고 해도 10% 수익이고 20% 빠졌다가 10% 마이너스 10%로 줄이는 것도 10% 수익이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족쇄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된다는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X 그리고 골뱅이 SX 골뱅이 보내주세요. 자, 아닙니다. 너무 어렵죠? SX 점 찍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래야 스팸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상한 문자 보내요. 무슨 뭐 동영상 뭐 야한 거 보내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됐죠? 자, 오늘은 일단 말씀드릴 거는 매번 실수를 반복하는 건 실력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딱 하나죠.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전략자료 보내드려도 어떻게 한다? 행동을 이상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다. 자, 통제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통제할게요. 자, 여기 주자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자, 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무조건 이 라이브 방송 소음이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더라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가격에 대한 거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렇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과 업종과 종목 이 솔팅. 자, 시장의 좋으냐 나쁘냐. 미국 파월의 입도 주목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 기술주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리튬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서 국내 시장의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ETF 공매도 펀드죠.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논란이 있겠지. 자, 3번 산업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환호하는 게 뭡니까?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뭔 뜻일까? 엔비디아 뭐예요? AI 칩 반도체. 어차피 AI야. 그 다음에 알파벳. 뭐예요? 알파고. 이세돌과의 그쵸? 바둑 대결에서 이긴 로봇. 구글은 뭐예요? 알고리즘. 유튜브. 내가 영상을 보게 되면 추천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은 AI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봇과. 자, 이 산업의 사이클을 보라고. 왜 자꾸 위로만 보냐고. 제 이 종목을 계속 거래하라고만 했지 특별하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적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세요. 자,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자, 레인보우. 이 큰 삼성이 지분을 들고 있는 4조 5조짜리가 2배 오르죠. 그리고 루닛. 자, 오르죠. 이거 뭐다? 예.
어떤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뇨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10초 만에 알아내는 진단 의료기기예요. 자, 어차피 AI 진단기기.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이 노을이란 게 한동안 관련주라고 하는데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왜 오르나? AI 진단기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가 있었던 악재도 시장의 사이클이 열리고 산업이 열리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고 산업을 바라보고 업종을 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엔비디아와 구글, 알파벳을 보면서 산업을 알 수 있었지. AI, 인공지능, 로봇, 산업. 국내에서 소분화 과정이 필요한데 로봇도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나뉘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음극재, 양극재, 폐배터리. 지금 최근에 2차전지가 모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중량주 기준으로 나노신 소재. 얘는 왜 2차전지인데 오를까? 니켈이잖아요. 도전제. 그쵸?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니켈과 리튬 가격은 6% 정도의 반등이 있었다. 직접적인 완전 연관성 있는 애들은 이렇게 오르고, 나름 에코프로도 ETF 펀드에 이런 하락이 있긴 했지만, 즉 공매도의 압박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유가가 저렇게 올랐으면, 과거 같았으면 2차전지 업종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쵸? 특수한 환경에서 어느 업종으로 놀고 있는지를 시장을 파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금양은 어제 반등을 주잖아. 그쵸? 9%까지. 자, 이게 어떠한 논리인지를 알아야 정확히. 왜? 금양이라는 애는 콩고에 1조 원짜리의 광산을 350억에 사왔다라는 이슈로 지금 16조까지 갔다가 8조 원에 위치돼 있죠. 작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리튬 가격의 상승, 그렇죠? 그리고 니켈 가격의 상승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이거다라고 해서 그 ETF에 대한 압박도 이렇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종목을 볼게. 업종까지, 시장, 산업, 업종까지 봤죠? 이제 종목을 솔팅하잖아. 여기서 실수하면 끝이라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이 2차 전지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사버린다. 자, EV 첨단 소재. 왜? 사업을 갑자기 추가한 거. 결론은 말론 이런다고. EM 플러스. 똑같죠? 하이드로 리튬. 똑같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빠질 때나 오를 때에 대한 이 즉각적인 반응은 똑같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STX는 니켈과 그쵸? 리튬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왜 얘는 이럴까? 얘네 작전 코드명은 하나야. 상장 날까지만 지켜라야. 그리고 이 후폭풍, 그동안 리튬과 니켈이 빠졌던 후폭풍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발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산운용사 블록딜 48군데에서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바로 받아갔겠지. 이해되셨나요? 다 정리해놨어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으로 SX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나리오 대 2개 보내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는 핵심입니다. 네. 자, 내일도 또 치열한 전투가 있겠죠.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올려드리는데,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을 초대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든 방이 아니고, 그래도 다른 저희가 이제 연구원, 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했던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원을 지금 저희 연구소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제가 그냥 필드에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했다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다음에 연구소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각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보더라도 실제로 행동은 달리하고 있다.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승인하다 보니까 지금 꽤나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내일 전략 아마 다 손실일 거니까 이때까지만 일단 승인을 좀 해놓고요. 이 승인 기간, 이 종목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다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텔레라고 보내면 제가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이 텔레는요. 자, 근데 다만 제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AI가 대신 보내는데 통신사에도 AI가 있어요. 발신 이력이 없거나 수신 이력이 없는 번호에서 이렇게 SX 그리고 또 뭐 이런 텔레 이렇게 서로가 문자가 오가게 되면 AI가 스팸 문자 처리해 버립니다. 주식 관련이라고 해서 주위에 좀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주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뭐 주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링크는 일단 당분간은 좀 공유를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약속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을 통제할 수 없는 분 또는 뭐랄까요? 이 SX를 산 이유가 시장, 산업, 업종, 종목을 찾지 않고 그냥 SX가 인적 분할한다더라. 그리고 리튬과 광산한다더라. 가치가 7조 원이더라. 이런 소리 때문에 사셔서 실수하신 분.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스토리 아시죠? 포스코인터. 그쵸? 이게 과연 과거에 대우인터였죠? 대우인터도 망한 기업, SX도 망한 기업. 광물을 다뤘고. 그쵸? 그리고 상사기업이고 똑같죠? 자, 이런 스토리.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대표는, SX의 대표는 이렇게 머큐리가 집은 팔고 나가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니켈과 리튬. 왜? 에코프로와 금양 주가가 3년 동안 꾸준히 올랐던 게 얘네들밖에 없다는 거야. 시가총액 큰 거. 재료를 썼다는 거. 그리고 이 대우인터, 포스코인터의 똑같은 태생을 가져왔고 이름은 포스코라고 돼 있죠. 포스코인터. 그러면 포스코는 분할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 어차피 개인들은 모릅니다 라고 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 함수 오늘은 좀 빨리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자, 그런 거 스토리를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 자, 여기서는 일단 계속 다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SX를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산업, 업종 요걸 보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100% 합리적인 근거는 나옵니다. 왜 그럴까? 자, 시장도 쏘쏘했죠. 제롬 파월부터 뭐 실업률. 그 밑에 산업은 테슬라를 보면서 한번 산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커져서 압박을 주죠. 근데 산업이 좋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10% 올랐어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이유는 뭐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불로 상향한 이유가 뭐다?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장 빨리 제품을 출시한 기업이다. 자율주행은 뭐예요? 나름 로봇이잖아. 자율. 양자는 뭐야?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자, 이 기술이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때문에 400불을 외친 게 아니지. 자, 여기서 X. 업종. 2차 전지 업종? 뭘 볼 건데요? 광물? 좋아, 광물이라고 칩시다. 광물 가격은 세계적인 헤지펀드들, 뭐 조지 소로스나 여러 개 헤지펀드들이 과열이 돼 있다. 얘기를 했는데 거래 정지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일단 상승세에서 위에서 멈춘 상황이었고 어떤 걸 본 거죠? 국내에는 ETF 공매도 펀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나와. 아니지. 위에서 아래를 봤다고 하면 이 종목은 단기 거래를 했어야 돼. 상장되는 날 일단 거래가 정지되는 날 일부 정리하고 변동성 거래만 했어야 돼. 그죠? 그걸 안 했다는 건 뭐다? 결국은 종목으로 승부내려고 했다는 거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야. 이번은 잘 합시다. 그쵸? 화요일을 잘 하시고 자, 여기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틀 거예요. 자, 요 자료 받아가시고 이 내용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감안해서 적절하게 전략을 좀 짜봅시다.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합시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연습 절대 하지 맙시다. 왜? 지엽적으로 보게 된다고. 제가 20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안전장치라는 시장과 산업의 사이클을 봤다는 거지. AI, 로봇, 반도체, AI 반도체. 최근에 뭐가 있었지? 뭐 초전도체는 산업이 아니야. 아직 기냐 아니냐 안 나왔으니까. 이 차이도 똑같아요. 그 산업 내에서 놀고만 있다고 한다면 2배, 3배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야. 계속 그게 쉽지 않다. 종목으로 승분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이거 만일에 여기서 수익 나신 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왜? 판이 아닌데 우연치 않게 들어간 판에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지. 그럼 안 돼요. 자, 12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 24일 날. 자, 이게 바로 배당이죠.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바로 이전 날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자, 이때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들 수 있는 거래를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특급 종목은 없다. 개별주로 승부내는 것도 없다. 단 시장, 산업, 업종 여기서 솔팅해서 가는 뭐 AI 최근에 있었던 로봇 어디서 나온다? 엔비디아, 구글과 알파벳 이 주가의 신고가 흐름을 보면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자, 이 규칙대로만 하는데 얼마나 쉬운 거래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죠? 반드시 일단은 문자 주시는 분한테는 전부 다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의 성과는 텔레그램 방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하나는 SX는 자, 이번 주 그리고 내일 결론을 분명히 내고 갑시다. 됐죠? 추석 연휴에 또 소갈이 하지 마시고. 됐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실수는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오늘 빠졌던 건 뭐다? 그동안의 리튬, 니켈 가격의 하락분을 거래 정지를 통해서 일어나 있으니 얘네들 마지막 상장만 지키자라는 의도였다. 그리고 대주주 팔았던 가격을 지켜라. 35,000원. 그리고 뭐다? 여기 대주주가 팔면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 이 가격까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추가 낙폭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죠? 자, 내일 아침에는 전략을 1, 2번. 자, 요거대로 행동합시다. 됐죠? 자, 화이팅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